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뉴스는 전부 텍사스에서 발생한 주말에 있었던 총격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8명 가운데서 3명이 한인입니다. 물론 이 3사람은 전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남편은 변호사, 와이프는 치과 의사,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3살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숨졌고 6살짜리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살짜리 생존한 아들은 사실 그날 그 선물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6살짜리 아이 생일 선물을 받았는가 봅니다. 오신 것 같은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그 아울렛 쇼핑센터에 부모와 함께 가서 본인만 생존했습니다. 달라스 북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앨런이라는 콜린 카운티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미국에 오시면 로스앤젤레스에 오셔도 아울렛이라는 데를 가시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뭐 동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간다던가 하면 외곽지대잖아요. 도시보다는. 댈러스에서 그렇게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땅에 아울렛이라는 유명한 상표들 전부 이제 값을 싸게 파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7명이 현장에서 숨졌는데 37살, 35살의 부부와 3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조규성 씨, 강신영 씨, 한인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아주 큰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달라스 영사관도 가족들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oFund 페이지, GoFundMe 페이지가 이 6살 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 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며칠 전에 받은 생일 선물을 바꾸러 갔다. 뭐 빛과 사랑 누군가가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가득할 그럴 오후가 이 같은 대량 살상 사건으로 이런 일이 되고만 이게 이제 미국의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앨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인 가정 이외에도 인도에서 온 27살 뭐 엔지니어라든가 경비원 2사람도 숨졌고 그리고 지금 한인 부모와 함께 숨진 3살짜리 어린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매도 이번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엄마는 또 살아나셨어요. 생존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용의자를 포함하면 9명, 용의자를 빼면은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해서 현재 4명은 회복했고 4명은 중태입니다. 3살 한인 보이가 가장 어렸고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61살 이분이 어쩌면 숨진 경비원 2분 가운데 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의자는 최근에는 달라스에 있는 모텔에서 살고 모텔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 돈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33살입니다. 2008년도에 육군에 입대하기는 했는데 아침에 제가 보도해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전역해 버렸는데 그게 BBC 방송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고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3개월 정도 군에 있다가 완전히 훈련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퇴역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비원으로 3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번에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도중에 차를 타고 H&M이라고 한국 분들도 오시면 많이 그 쇼핑을 하세요. 옷값 싸고 패셔너블하고 뭐 패스트 패션이죠. 그 앞에
이제 차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막 그 AR-15 뭐 총도 많았다고 하고 완전히 본인은 전쟁터에 나가는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으로 세 군데서 일하면서 우파 그룹에 속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다만 여러 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볼 때 나치, 백인 우월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제 RWDS라는 옷에 이렇게 딱 붙이는 패치 있죠. 그런 패치가 어떤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구태여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본사가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이 용의자 이름으로 돼 있는 그 같은 이제 어카운트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뭐 나치 문장도 있고 그 비밀 경찰 SS 무슨 이런 것 뭐 타투 폭력에 관한 언급 그리고 4월 달에도 이 아웃렛 몰을 방문한 사진도 거기에 실려 있었답니다. 최근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제 본인이 모텔로 가서 살다가 뭐 여러 총기를 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촛불 그 추도식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한 말이 박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빠른 해결책을 원한다. 그러나 빠른 해결책은 없다. 정신 건강을 잘 이렇게 찬찬히 살펴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 같은 대량 살상을 막는 길이다 라고 텍사스의 주지사가 말을 했습니다. 올해로 미국에서 대량 살상 사건이 202번째입니다. 그리고 역시 총기협회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 헌금을 받은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라는 연방 상원 의원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되풀이하니까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그 기도 기계는 한번 껐다가 켜보기라도 하지 계속 기도만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총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오시면 제가 즉시 서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인 어제 잠깐 그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속보입니다. 이 앨런이라는 아울렛이 있었던 그 몰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레이첼 리라는 라스트 네임의 여성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막 영웅 같은 이런 스토리들은 많이 나와서 H&M 그 싼 그 패스트 패션 그 스토어 직원이 12명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본인은 그 사람들이 사건이 다 끝나서 나와 보니까 바닥에 시신으로 있더라. 뭐 이런 스토리들도 있고요. 엘렌이 인종적으로 뭐 다양해서 백인들도 보이고 그리고 에이시안들도 지금 보이네요. 많이 보이는데 2019년도에 월마트에서 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남기고 대량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 2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올해 2월에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도 앨런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한국에서 듣고 계시거나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 관광을 오신다던가 뭐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러 오실 때는 항상 아울렛에 가시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의 경우는 남성분들도 선물한다고 아울렛에 많이 가시던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울렛도 쉽게 가기 힘든 그런 곳이 됐습니다. 총기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대량 살상 무기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대량 총기 살상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워낙에 총기협회가 막강하고 총기협회에서 돈과 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글쎄요.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에야말로 텍사스의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할지 지금 같아선 전혀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텍사스에서의 브라운스빌이라는 곳에서 34살의 한 남자가 레인지 로버
참 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자동차죠. 이걸 타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그 버스 정류장 좀 안쪽에는 이민자와 홈리스 피플을 이제 도와주고 그분들께 뭘 드리고 하는 그런 쉘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18명이 모였는데 거기를 그냥 차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8분이 숨지고 10분이 다쳤는데 이 용의자는 체포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행히 총이 없으니까 막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고, 지금 8개 혐의에 대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뭐 가족이라든가 다른 공무원, 노인, 또 장애인에 대해서 폭행 혐의가 여러 건 있었고, 음주 혐의, 또 음주 운전이요, 마리화나 소지, 절도, 무슨 뭐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이런 등등의 전과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에 비해서 앞서서 그 텍사스주 앨런 아웃렛 그 몰에서의 총격 사건 용의자는 전과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총격 사건은 너무 많아서 다 전해드리기조차,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야, 이것도 대단한 총격 사건이네 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총이 너무 세련돼지니까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이런 일을 그냥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전부 보도해드리지 못할 정도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얘기를 하셨네요. 인공지능의 대부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 이제 알파벳, 모 회사, 이 알파벳을 나와서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얘기를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협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보다 더 크고 더 극박하다. 물론 기후변화가 극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인공지능이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제 구글 나오니까 아주 마음껏 하고 계십니다. 막대한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게 좋아지는지, 어떤 그 오염,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따르면 기후변화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쫙 뭔가를 퍼뜨리려고 하면 이미 문화전쟁 시작됐고 2024년 캠페인에 거짓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고, 인공지능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오늘 경고음을 올렸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날짜를 어떤 때로 보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스마트해지는 날, 곧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런 날이면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스와츠 씨도 마찬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진짜 나쁜 역할을 해서 진짜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이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스탑하지 않고,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이제 시작했지만 오늘 아침 뭐 악시오스를 보니까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또 올해 퓨리처 상이 발표가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그 저널리즘 분야에 주는 그 퓨리처 상인데, 이 퓨리처 상이 15개 부문에서 16개 상이니까 아마 사진에서 2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특징은 4개가 로컬 뉴스를 전하는 매체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뭐 그야말로 언론의 최대의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이 신문이 굉장히 신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신문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저런 정도의 인터넷을 일찌감치해서 인터넷으로 독자를 많이, 유료 독자를 확보하는 매체를 제외하고는 정말 힘들거든요. 신문 디클라이닝,
사라져가는 산업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때에 로컬 뉴스로 전국 뉴스도 아니고 세계적인 이슈도 아닌데 로컬은 인구가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도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퓰리처 상을 미국에서 어떠한 곳이 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냥 미국 사회를 제가 쭉 그 상 받은 그 매체와 어떤 이슈로 상을 받았는가를 보니까 미국의 지금의 그 지난 1년 동안을 조금 돌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막 장악한 그런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2개 받은 언론사가 가장 많아서 뉴욕타임스, 또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AP통신인데 AP통신 공공서비스가 제일 좋다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나서 마리우폴이라는 데 막 극장이 있고 여기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붕에 써놨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보라고 children 하고 폭격하지 말라고. 그 마리우폴이 함락되기 전에 완전히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때에 그걸 AP통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왜 한국에서 제가 그 보도를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마리우폴 병원에서 어떤 여성이 임산부인데도 막 병원이 폭격당해서 들것에 실려 나오고 했었을 때 그 외국어 대학교의 어떤 그 교수가 어제 제가 보도를 해드렸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TBS에서 저거 조작 사진일 수도 있다. 블로거가 그 사람이 블로거였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AP통신 기자 사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다 목숨을 내놓고 기자 정신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찍었으면 정말 저거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떤 기류였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좀 그 진보 이쪽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젤렌스키가 아주 후져서 저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러시아가 문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나토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었던 때거든요. 그랬었던 때이기 때문에 저거 누가 블로그가 가짜로 만들었다. 러시아가 maybe 그 병원을 폭격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때거든요. 그게 일반인이 찍었으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AP통신 기자가 들것에 막 들려있는 제가 사진으로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AP통신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상을 받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저는 이 내용 보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진도 전해드렸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낙태가 금지가 돼서 10대 소녀가 그냥 쌍둥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 2개 받았는데 하나는 팬데믹과 홈리스 그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약에 중독되고 또 팬데믹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주사 맞는 것도 다 미국에 불평등이 있다는 그 같은 보도.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국제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곳은 마리우폴이 아니라 이제 부차라는 지역. 정말 8개월 막 그 학살 전쟁이 일어나고 8개월쯤 됐었을 때 그런 것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요, 시의 관계자들이, 시의원들이, 이건 이제 라티노 의원들이, 라티나들이 막 우리가 우리 것을 해야지 되는데 말이야. 어떤 경우는 백인도 막 흑인이랑 짜고 말이야. 지들끼리 이렇게 권력 쟁취에 관한 그런 비디오, 그 오디오 등등 보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매체 애틀란틱도 설명을 해주는 심층 보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에서 상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린아이들 정말 갓난아이나 비슷한 그런 어린아이를 막 안고 부모들이 오고 이랬는데도 그 어린아이와 부모를 국경을 넘어서 오고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부모와 떼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아이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부모는 또 그래 너 그냥 거기서 살아라. 우리나라보단 낫다고 쫓겨났잖아요. 우리나라보단 나니까 살아라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비정한 이런 그 스토리들을 보도한 것으로 상을 받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시 재정신문답게 50개 연방기관 사이의 재정적인 충돌, 이해관계 이런 것들. 그 밖에 이제 뉴욕이라는 매거진인데 역시 굉장히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쉽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하이 퀄리티입니다. 애틀란틱, 뉴요커 하이 퀄리티죠. 북 리뷰로 문화의 렌즈를 쫙 돌려서 보여주는 거죠. 상을 받았고, 로컬 부분에서는 엘라바마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엘라바마.com이라는 버밍햄 그런 곳에서 아직도 그것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된 지 뭐 160년도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도해서 상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오늘의 미국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오늘의 세계 미국인 거죠. 사설에 관한 것도 있고 뭐 등등 팟캐스트 회사도 상을 받았네요. 짐렛 미디어라는 스포티파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스포티파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퓰리처상을 받은 거죠. 아무튼 이런 일로 2023년도 퓰리처상은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News you can use.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소유주고 테슬라의 소유주고 스페이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트위터 계정은 삭제하겠습니다. 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적어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활동하지 않는 트위터는 삭제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 지금 당장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정이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접속을 해서 무언가 접속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지난해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1년 1월 8일부터 트위터를 안 했잖아요. 그땐 못했죠. 트위터가 의사당 폭동 사건의 배우다 저렇게 폭력을 불러왔어 하면서 탁 차단을 시켰다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오픈을 해줬는데 그 뒤는 트럼프가 안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다른데 지금 쓰고 있는 거기에 뭐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You Can Use News입니다.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 몇 년 동안 한 번도 접속하지 않으시면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접속하시고 이 트럼프는 예외를 줄까 안 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이제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면은 돈 버는 거거든요. 트위터가 선거철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이 차별을 어떻게 차별을 둘까 말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전해드렸던 뉴스 가운데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혹시 듣지 못하셨다면 제가 이것 올리고 오늘의 미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소외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딱 그 아침 뉴스에서 떼서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인사하기에 앞서서요. 혹시 또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있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온통 이제 피해자들 기억하고 하는 텍사스의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텔레비전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갑자기 선전이었네요. 그 싸이의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나왔거든요. 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앞서갈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많은 매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